눈가에 사는 모낭충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모낭충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모낭충이 먹고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글로우안과 차용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구건조증과 연관된 중요한 균이 있습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모낭충이라고 부르는 데모덱스라고 하는 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데모덱스라고 하는 균은 모낭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피부에 보면은 잔털들이 있죠. 이런 솜털들이 있고 솜털이 나고 있는 이 땀구멍이라고 말하는 모낭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 종류의 벌레입니다. 모낭충은 안구건조증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원인인 마이봄샘 기능 장애, 마이봄샘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되는 균입니다. 이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모낭에 기생을 합니다. 눈물의 지질층을 형성하는 마이봄샘의 모낭을 막아요. 그래서 지질층의 분비를 억제시키죠. 그로 인해서 눈물의 증발이 증가하고 눈물이 빨리 마르니까 우리 눈이 뻑뻑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꺼풀 염증이라고 부르던 질환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 눈꺼풀 염증이라고 부르던 질환은 예전의 개념하고 좀 바뀌긴 했지만 만성 눈꺼풀 염증, 그래서 눈꺼풀 테두리에 자꾸 눈곱, 먼지 같은 눈곱이 붙고 또 눈꺼풀 테두리가 좀 붉어지기도 하고 비듬이 있는 것처럼 가루가 생기고, 저처럼 안경을 끼는 분들은 안경 렌즈 안쪽에 하얀 가루가 오후에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내 눈에 모낭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눈물의 안정성을 방해해요. 즉 눈물이 안정적으로 검은자 흰자 표면을 적시고 오랫동안 머물고 버티지 못하고 눈물이 그냥 부분 이렇게 말라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눈이 충혈되고 이물감이 생기고 뻑뻑하고 심지어 가려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철에 유행하는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받는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모낭충으로 인한 가려움 증상의 경우도 임상적으로 제 외래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낭충에 대한 약을 쓰면은 오히려 가려움도 좋아지고 가려운 약을 가려울 때마다 넣는데도 또 가렵고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왜 이 모낭충이 많아질까요? 모낭충이 많아지는 이유는 연세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오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우리 몸에는 이런 피부가 다 사실 세균이고요. 눈가에 사는 모낭충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모낭충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노화로 인한 면역의 저하, 또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살기 좋아지는. 또 한 가지는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힘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꺼풀 테두리가 청소되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게 돼요. 그래서 눈가에 노폐물이 쌓이죠. 그런 노폐물들은 이 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이 먹고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낭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모낭충을 해결하는 방법은 눈꺼풀 세정이라고 말하는 눈꺼풀 위생법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테두리를 닦아주는 건데요.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티트리 오일이 함유된 제품도 있고 또 EDTA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누 중에 중성 비누가 있어요. 유아용. 눈에 들어가도 과히 따갑지 않은 알칼리성 비누 말고요. 중성 비누로 세수할 때 눈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방법,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눈을 잘 헹궈주는 방법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온찜질 아시죠? 그 유명한 온찜질.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찜질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온찜질 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시면 데모덱스라는 모낭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항염증 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드시는 경구약도 있고 안약도 있어요.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네 번째로 IPL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좀 찾아보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IPL이라고 하는 광선 치료를 통해서 이 모낭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법은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낭충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낭충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매일 세안을 하실 때 눈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닦아주는 겁니다. 매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자분들은 눈을 화장하는 분들은 화장을 잘 지우셔야 됩니다. 화장품이 이렇게 끈끈한 찰기가 있고 피부에 모낭을 막기 때문에 모낭충이 살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낭충은 베개 있죠. 침구류, 베개나 이불이나 이 얼굴이 닿는 부위에 우리가 잘 때요 수없이 많은 각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각질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을 세탁하고 소독하고 뜨거운 물로 해서 말리고 바짝 말리고 이러는 그 침구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프트렌즈를 매일 끼는 분들, 소프트렌즈를 매일 자주 끼는 분들은 모낭충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렌즈에 대한 관리도 또 부가적으로 또 좋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 모낭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해서 모낭충을 줄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눈으로 우리가 업무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주식도 하고 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모낭충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 모낭충 관리는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사실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뭐 눈꺼풀을 짜낸다, 집에서 찜질한다만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낭충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편안한 눈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